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최현주 교수입니다. 이 영상은 우선 재료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쉽게 재료역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지만, 어떤 전공 혹은 뭐 관련 전공이 공학이 아닌 학생들도 재료역학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누구나 쉽게 가볍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처음에는 뭔가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참고하고 있는 그 강의 교재는 한빛 아카데미의 재료역학, 그리고 시그마 프레스의 미케닉스 오브 머터리얼즈, 이렇게 두 권의 교재와 교환을 참고로 제작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우리가 도대체 왜 재료역학을 공부해야 되지?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의 영상에서는 원래 우리 이제 그 신소재공학부 학생들은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배운다기보다는 일반 물리에서 일부 녹여서 배우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력학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고 또 정력학과 재료역학이 무엇이 다른지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재료역학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주 가볍게 재료역학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 재료역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역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건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재료 역학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학 중에 하나죠. 바로 영어로 하면은 미케닉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 미케닉스. 네. 미케닉스라고 하는 거,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그 물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배우고, 그 힘을 물체에 가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학 중에서도 이제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태틱스, 정력학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이나믹스, 동력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 물리 시간에 배웠던 아주 유명한 우리의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물체가 있다. 그냥 갑자기 제 주변에 있는 아무거나 이렇게 집었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힘을 어떤 방향으로 가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내가 얘를 이렇게 뭐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힘을 가하면 얘가 운동을 할 텐데,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10N의 힘으로 얘를 밀고 있는데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10N의 힘으로 똑같이 밀고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힘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는 강체에, 강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을 하지 않을 만큼 아주 강한, 리지드한 그런 물체라는 거죠. 변형을 전혀 하지 않을 만큼의 물체에 힘이 평형을 이뤘을 때 이 물체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정력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물리에서 일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뉴턴의 1법칙이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멘텀도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힘의 합력이 0이 아닌 거예요. 그 힘 자체가 알자 힘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것이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뉴턴의 이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있는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졌는데 이 힘의 합력이 0이 아니면은 당연히 그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동력학이고 이게 액체나 기체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역학이면 유체 역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재료 역학은 정력학이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정력학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가 너무너무 단단한 거예요.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힘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찌그러지거나 파괴가 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재료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로 재료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저와 함께 재료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물체 재료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연약한 애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콜라 캔을 막 시원하게 콜라를 다 마시고 캔을 찌그러뜨리면 이게 우리 힘을 주는 대로 찌그러지죠. 그리고 어떤 물체들, 어떤 재료들은 그러다 못해 파괴되어 버리는, 깨져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러한 현상을 두루두루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찌그러지고 깨져버리는, 파괴되는, 변형되고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물체를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학문이 바로 재료역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모든 수식을 다룰 때는 언제나 힘의 합력이 0이 된다라는 평형 상태를 가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F는 MA 같은 수식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수업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재료역학을 공부해야 되나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살고 싶어서 우리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너는 다리, 건축물들 붕괴되면 안 되겠죠.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참사들이지만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복적인 하중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 지금은 우리의 기술이 또 많이 발전해서 얼마나 큰 대형 화물선이 이 다리를 갖다 충돌을 해도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그랜드호가 충돌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어떤 안전 범위를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료역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료역학을 잘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고온에서도 우리가 적당한 능력을 버틸 수 있는 재료를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이런 보시는 것 같은 원자력 시스템, 발전의 온도 자체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온도를 100도씨를 높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력 변환 효율이 2%에서 3% 정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원전 한기에서 2% 3%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2% 3%만 증가를 해도 수십만 가구, 물론 이제 가구마다 전력 사용량이 다르긴 하겠지만 수십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거의 이제 수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또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는 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새로운 소재를 또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환경, 온도, 응력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잘 하게 된다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아주 어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재료역학을 잘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주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도 굉장히 극저온에서부터 초고온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우리가 이제 민간 위성 시대라고 하는데 위성체만 보더라도 태양에 가까울 때는 100도, 2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200도 수준까지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반복되는 고온과 저온의 열의 사이클,
반복하는 동안에도 열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응력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를 잘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재료를 써서 이러한 열 응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인류가 또 우주에서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이렇게 컴퓨터 안에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칩들은 능력을 잘 안 받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계속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또 겨울철에 굉장히 차가운 환경에도 노출이 되고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의 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열 응력을 발생시키면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칩들의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재료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방막들마다 실리콘, 뭐 금속 이런 애들은 열 팽창 기수가 너무 다르니까 얘네들을 적층해서 방막을 쌓게 되면은 이렇게 열 팽창 계수 어떤 거는 굉장히 팽창하려 하고 어떤 거는 좀 수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면에서 굉장히 큰 열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박리와 균열이 시작돼서 한마디로 고장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같은 면적으로 방막을 적층하게 되면은 굉장히 구속되는 그런 열응력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방막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제일 밑에는 넓은 면적으로 그 방막을 증착을 하고 그 위에는 이렇게 좁은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유 변형이 조금 가능하도록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이 반도체의 칩의 수명이 한 3~4배 정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형상적인 설계에서만 조금만 아이디어를 잘 도출할 수 있게 된다면은 충분히 아주 손쉬운 그런 공정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물체든지 고장나지 않는 게 없고 수명이 영원한 것이 없죠. 어떤 제품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이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간에 그 제품의 수명을 결정짓는 아주 근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